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한 독식하던 아이폰 패널, 중국도 본격 공급 한국 기업들이 독주하던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에 중국의 파산 공세가 시작됐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최근 애플의 신작 아이폰 13에 자사 6.1인치 OLED 패널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BOE 제품은 우선 아이폰 13 수리용 제품에 탑재될 전망이지만 내년부터는 신제품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액정 표시장치 시장을 넘어 OLED 시장까지 넘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OLED 시장을 과점해온 삼성과 LG는 거센 추격을 받게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반소매에 있다가 갑자기 패딩, 올겨울 맹추위 예고 늦가을, 단풍이 들기도 전인 10월 중순으로는 이례적으로 주말 수온주가 영하로 떨어졌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에서 0도 가까이로 떨어졌고 예년보다 17일 빨리 첫 얼음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9시 기준 수도권 지역 최저기온이 서울 1.3도, 인천 1.4도, 파주 -2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때 아닌 10월 한파특보는 2004년 10월 1일 이후 처음이다. 2004년은 9월부터 한파특보를 발령했고 10월 1일까지만 이어져 그만큼 이번 한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1957년 10월 19일 -0.4도를 기록한 뒤 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이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는 창업금광, 영세한 브랜드 키우면 180만 개 고용 창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선 청년 사장 비중이 늘고 있다. 교촌치킨과 BBQ 치킨 등은 신규 오픈 점포 중 청년 점주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GS25는 해마다 청년 점주 비중이 증가해 올해 9월 기준 신규 점포 중 점주가 20, 30대인 비중이 38%를 넘었다. CEO 역시 증가세를 이어오며 올해 8월 기준 비율이 29% 가까이 됐다. 본도시락도 신규 창업자 중 20, 30대 비중이 올해 44%를 넘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주담대 이자 부담 1년 세월 70만원 늘어 연말까지 더 커질 듯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작년 10월에 4대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대출자에게 실제 적용한 평균 금리는 2.61에서 2.85%였다. 금리 상단 기준으로 보면 1년 새 2.1%포인트나 치솟은 셈이다. 대출자 이자 부담이 1년 새 73.7%나 급증한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당분간 정부와 은행의 가계대출주 이익이 기조가 유지되고 기준금리도 11월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부담 증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삼성, SK 해외 출장 확대, 포스코 재택근무 30%로 줄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자 대기업들이 먼저 위드 코로나의 시동을 걸고 있다. 업무를 빠르게 정상화시키며 출장이나 대면에 교육을 늘려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부터 완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하며 해외 출장 승인 기준을 낮추고 대면 회의를 재개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초부터 사업장별로 방역 지침 완화 1단계를 실질적으로 적용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새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LG그룹은 기존 사내 수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포스코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임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재택근무 비율을 18일부터 정부 권고 기준인 총 직원 3분의 1로 조정한다.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계는 잠시 미뤄왔던 다양한 오프라인 할인,
행사 등을 대폭 늘려갈 전망이다. 여행업계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분위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국감링 오르는 이재명, 사이다 반격할까, 한방에 휘청일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주운명의 시험대에 오른다. 18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틀 뒤인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집중 추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의 한방저격이냐 이 후보의 사이다 반격이냐에 따라 여론과 지지율 향방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최재형 품은 홍, 안철수와 함께 할 수도 외연 확장에 승부수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17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인사를 영입해 경쟁 주제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도덕성 차별화에 나섰다. 홍 의원은 최 전 원장 참여로 클린 캠프가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지하던 여권 인사까지 캠프로 합류하면서 본인이 강점으로 내세워온 확장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력난 몸살을 앓는 중 미가스사의 구해공세 중국이 최근 전국적 전력난을 겪으며 폭력을 치른 가운데 중국 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이 석탄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치솟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미국산 천연가스에 매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자체 절반에서 동났다.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동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이 떨어진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계약한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내년 2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동차 업계도 보조금이 풀리기 전까지 전기차 신차 시장에서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저커버그 받은 젊은 혁신 가상 첫 한 후보 낸다. MIT 테크놀로지 리필과 매년 선정하는 35세 이하 35명의 젊은 혁신가 한국 후보가 확정됐다. 각 분야 최고의 심야위원들이 최종 낙점한 후보자는 총 11명, 한국이 이 이상의 후보자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최종 후보자는 MIT 테크놀로지 본사 검증 후에 공개 예정이며 이후 글로벌 35인 수상자에 도전하게 된다. 글로벌 최종 35인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우주 독립의 날 눈앞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결정적 사건이다. 10월 21일은 대한민국 우주 독립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첫 로켓 누리호가 모든 발사 준비를 마치고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다. 로켓이 현재로서는 지구와 우주를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2032 처진이 조선 팰리스 인기 질주 신세계그룹 최상급 호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이 럭셔리 서비스와 고품격 식음시설을 무기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17일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현재 이달 말까지 이 호텔의 주말 객실 예약은 모두 찬 상태다. 수도권 서해적 거리 2기 4단계로 전체 객실 중 3분의 2만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지가 아닌 도심 소재 호텔이 만실 열풍을 이어가는 것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1박에 70만원 이상인 스위트룸은 토요일 당일 예약 고객이 웨스틴 조선 서울 등 조선호텔이 운영하는 다른 호텔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어쩌다 한 번 호텔을 찾기보다 당일치기 방식으로 수시로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는 의미다. 호텔 이용 고객은 20, 30대 커플 비중이 가장 크고 친구, 아이 동반 가족이 뒤를 잇는 것도 눈에 띈다. 가격이 얼마든지 최상급 호텔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 럭셔리 고객이 몰린 결과라는 게 호텔 측 설명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홀홀 나는 베트남 펀드 수익률 고공행진 코스피가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조정을 받고 미국, 중국 주식시장도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는 사이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만 훨훨 날고 있다. 연초 이후 70% 수익률을 돌파한 펀드도 나왔다. 베트남은 성장 전망이 밝은 데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펀드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펀드 중에서도 수익률 1위는 72.06%를 기록한 삼성 베트남 펀드로 나타났다. UH는 환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환율 변동이 없다면 해지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 수익률에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FNF, 삼바, 효성첨단소재, 황제주 도전장, 의류대장주 FNF가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25% 넘게 상승하며 황제주 등극을 바라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황제주는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주가가 100만원이 넘는 종목을 말한다. 또 다른 황제주 후보로는 효성첨단소재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힌다. 한편 현재 황제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은 LG생활건강과 태광산업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광주형 뉴딜러, 성장, 상생 성공 모델 만들 것 인공지능, 탄소중립, 노사상생, 저출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꼽은 시대적 화두다. 이 시장은 문제 해결에 가장 앞선 지자체가 광주라고 자신했다. 이 시장은 시대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형 뉴딜 사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광주형 뉴딜은 광주의 강점을 살리고 나눔과 연대를 뜻하는 광주 정신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대표적인 게 광주형 일자리, 국내 유일의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정부안보다 5년 앞당긴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다.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회적 대타협 노사 상생 일자리다.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해 현대차가 투자한 광주글로벌 모터스의 첫 작품인 캐스퍼가 대박을 터뜨렸다. 최근 실시된 캐스퍼 사전 예약이 26,000대를 넘겼다. 올해 생산 물량 12,000대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사전 예약 첫날에만 19,000여 대가 접수됐고 이는 역대 현대차 내 연기구한차 중 사전 계약 최다 기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대장동 키맨나무, 그분 발키를 열쇠 들고 오나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대장동 의혹 사인방 가운데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장동 수사가 전환점을 맞으며 윗선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비단 청사 초롱 2,000개 한파에도 경복궁 밝혔다. 파랑, 노랑, 보라, 분홍, 초록, 주황 등 비단 청사 초롱 2,000여 개가 궁을 밝히고 있었다. 경남 진주 비단으로 만든 작품 궁예선 심쿵심궁이었다. 지난 16일 느닷없는 한파에도 경복궁에 몰려온 관람객 6,400명은 형형색색 빛의 장관을 홀린 듯 바라봤다. 경외로 바람에 청사초롱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본 어린이들은 디즈니 만화 라푼젤에서 수많은 등불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이 떠오른 듯 와 라푼젤이다고 외치기도 했다. 제7회 궁중문화축전 가을이 코로나19와 매서운 날씨에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이며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궁이 온다라는 주제로 이달 31일까지 열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대가는 유경 교수, 내 평생 올해 가장 많은 성과, 더 연구하고 싶다. 한국 과학자 가운데 노벨상 수상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유령 카이스트화학과 명예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을 떠난다. 정부가 노벨상 수상 과학자를 배출하겠다며 특급 우대 조건을 내걸고 2011년 IBS를 설립한 이후 연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연구단을 이끌던 단장이 그만두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IBS에서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는 한국에너지공과대에서 석좌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연구를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 2월 공식 임용되는 유 단장은 지난달 28일 캠텍과의 임용계약에 최종 서명했다. 정해진 정년 없이 5년 단위의 평가를 거쳐 연구 능력만 입증하면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30여 년을 몸담아왔던 카이스트 연구실도 떠나게 됐다. 앞으로 카이스트에서는 명예교수 타이틀만 유지하게 된다. 유 단장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지난해 만 65세 정년을 넘기면서 연구활동이 사실상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8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